안녕하세요. 인디워커 박승호입니다. 미국의 존 헨리라는 인물을 아시나요? 산업혁명 시대의 철도 노동자였는데 힘이 워낙 세서 다른 사람보다 2배에서 3배 가까운 생산성을 보인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루는 까만 양복을 입은 한 세일즈맨이 증기로 작동하는 증기 드릴, 증기 굴착기를 가지고 와서 이것이 너보다 더 일을 잘한다는 식으로 존 헨리한테 시비를 걸었죠. 자존심이 상했던 존 헨리는 대결을 제안했고 얄팍한 산을 앞에 놓고 몇 미터 간격으로 한쪽은 존 헨리가 다른 한쪽은 증기 드릴이 뚫는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었죠. 그날 경기의 결과는 간발의 차이로 존 헨리가 먼저 산을 뚫고 나와서 존 헨리가 승리했죠. 그런데 문제는 경기가 끝난 후에 일어났습니다. 매우 지친 듯한 표정의 존 헨리는 바로 땅바닥에 누웠고 그리고 얼마 후에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 충격적인 사건은 사실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보여주는 변화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인간의 육체 노동은 기계에게 자리를 내주게 됐고 인간은 지식 노동 쪽으로 노동이 이동하게 됐죠. 그런데 지금 2020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이런 시대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비슷한 일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났죠. 제일 유명한 게 게리 카스파로프라는 가장 전설적인 체스 선수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수로 알려져 있는 이 게리 카스파로프랑 IBM의 딥블루가 붙었고 6연전을 했는데 결국은 둘은 비기게 됐죠. 마지막 경기를 딱 마치고 나서 비기는 게 결정나자 사람들이 막 좋아했던 거죠. 그랬더니 게리 카스파로프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뻐할 거 없다. 나는 단지 사람들에게 몇 년간의 유예기간을 줬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 이후로 사실 체스 산업이 급격하게 하락세에 이르렀고 10년 정도 흐른 후에 드디어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바둑은 체스보다 사실은 훨씬 고난이도고요. 경우의 수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자의 개수보다 많다라고 알려진 인간 지성의 마지막 영역이라고 생각해왔다는 거죠. 이세돌 역시도 경기 전에는 자기가 5대0으로 이길 거라 호언장담했었고 그런데 결과는 1대4로 이세돌이 패배했습니다. 이후에 커제를 포함한 74회의 경기가 있었지만 이세돌의 딱 4국에서 1승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인간이 알파고에게 이긴 적은 지금까지 없었고요. 이세돌 스스로도 그 4국의 승리는 내 실력이 아니라 프로그램 버그였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알파고의 약점이 없죠. 결국 제가 4국을 이긴 게 버그 형태의 오류였거든요. 예전엔 저는 좀 자부심이 있었죠. 바둑이라는 게 뭐 대중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어찌됐든 내가 최고다. 사실 뭐 제가 두면은 사실 어지간하면 뭐라 안 그래요. 프로들 사이에서도 내가 무슨 외지간하면 뭐 별얘기 없다는 얘기죠. 됐어요. 근데 좀 이상해 보여도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지. 뭔지 알아요. 네. 뭔지 알아요. 그만큼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딱 두면은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인공지능 딱 돌려보면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된대요, 사원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엄청난 거구나. 그래서 인간의 최고일지언정 어찌됐든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저보다 이제 고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시작했던 알파고와의 대국이 어느 정도 은퇴를 생각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군요. 사실이죠. 그리고 이세돌은 2019년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사실 이세돌이 37살에 은퇴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바둑 기사들은 대부분 경력의 정점을 40대로 보거든요. 40대에 가장 경륜도 많이 쌓이고 지적으로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40이 되기 전에 은퇴했다는 것은 이세돌이 밝혔듯이 알파고에 진 영향이 컸던 거죠. 이게 우리들에게 특히 저희처럼 직장인들, 지식노동을 하는 사람에게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아까 존 헨리가 그랬던 것처럼 분명히 인공지능이 우리의 직업의 많은 부분을 대체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지성에 위협적인 건 아니라는 점이죠.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은 아직까지는 인간의 좌뇌의 영역, 논리와 이성과 숫자의 영역에서 위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체스나 바둑, 퀴즈쇼 이런 것들이 다 좌뇌의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감성과 창조성의 영역의 우뇌는 아직까지 컴퓨터가 쉽게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의 노동은 뇌 왼쪽에서 오른쪽 논리적인 부분에서 감성적인 창조성의 영역으로 이동할 것이란 건 꽤 자명해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 6가지 단어는 이 유명한 미래학자죠. 그 다니엘 핑크가 꼽은 미래사회의 키워드로 뽑은 6가지인데 이 키워드들을 잘 보시면 다 이게 인간의 오른쪽 뇌, 우뇌의 영역이죠. 반대로 왼쪽이 파란색 글씨는 좌뇌의 영역이고요. 내가 지금 맡은 업무는 오른쪽의 영역의 업무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왼쪽의 영역의 업무가 많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다니엘 핑크는 앞으로 10년 내에 간호사의 연봉이 의사의 연봉을 넘어설 것이다 라고까지 예견합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영역은 좌뇌의 파란 글씨의 영역이죠. 지식을 가지고 수술하고 이런 것들. 이거는 인공지능과 로봇가 다 대체할 수 있고 이미 하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간호사는 우뇌의 영역. 그래서 다른 사람들 케어하고 돌봐주고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흉내낼 수 없기에 간호사가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예견한다는 거죠. 이쯤에서 한번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빨간 쪽 우뇌 영역의 업무를 하고 있는지 파란 쪽 좌뇌 영역의 업무를 하고 있는지. 파란 쪽은 머지않아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세돌이 알파고에게 진 이 사건은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시대의 큰 흐름을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는 사건이죠. 머지않아서 인간의 노동은 또 한 번 크게 이동하게 될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인공지능을 대비하고 계십니까?